적폐 수사 이딴 석방과 기각, 암초 만난 윤석열호가 아닌가. 그리고 여야는 아전 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패널들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풀어주고 기각하고 암초를 만난 윤석열호가 아니냐. 여기 세 분은 아이고 살았다. 법원에서 여기 못 지나가야 하고 석방 결정을 내려줘서 다 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적폐청산 윤석열 팀은 거의 다 왔는데 여긴 못 지나가에 걸린 거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당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거침없던 윤석열호 이대로 멈춤인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인가. 동상이몽 법원 석방 기각 결정에 따른 여야의 속내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결집해 주십시오, 장관님. 네, 장관님! 잠깐 나와주세요. 장관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는 불법으로 나와주세요. 심경 어떠신지. 뭐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장관님! 잠시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는 나와주세요. 저 향후 재판에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사실 각하님은 소명됐다고 보시면 여러분!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자. 국장님 지금 어떤 혐의가 지금 구속 사유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 지금 환영 빨리 혐의도 구출 부당하다고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연지혁 사령관한테 뇌물 받으신 혐의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실장님! 청와대부터 실장님! 지시 없었습니까? 실장님! 한 말씀만 자, 해주십시오. 우리 사내답게 인질로 불법 감금돼 계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각하님! 그러셨어요? 실장님! 정당한 자, 작전이라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내답게 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전 정무수석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어찌됐든 뭐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전화해서 e스포츠 협회 이기는 형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잠깐 드렸더니 이게 벌써 시끄러워졌는데 일단 노영희 변호사께 제가 드렸던 질문. 영장실질심사하고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보면 구속에 대한 가부를 가리는 거라는 점에서 똑같다. 지금 제가 그렇게 잠깐 여쭤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주세요. 네, 그 말씀 맞는데요. 예. 우선 영장실질심사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그 당시에 옳았느냐 옳지 않느냐를 두 번째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차 심판은 3차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네. 구속 그러니까 이게 적부심까지가.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석방을 해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성향이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는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에 검찰에서 내세운 그런 논리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진상규명에 우리는 방점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하거나 불구속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니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예. 물론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이죠. 예. 이해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인신 구속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면 예. 이것은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고 평등원칙 위배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도 사실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솔직하게 양쪽에서 제대로 패를 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장진영 제가- 최고위원으로 갑니다. 예. 제가 이제 먼저 변호사로서 예. 그 잠깐 소감, 소회 말씀드리면 이게 변호사 실무를 하다 보면요. 영장 실질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거기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이런 거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구속적 부심은 사실상 최근 1995년에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된 이후로는 예.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예. 사전에 한번 법원이 걸른다는 건데요. 네, 그게 95년도에 도입이 됐고 예. 그 전에는 이제 도입되기 전에는 구속적 부심사가 이제 그 위력을 떨쳤지만 예.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된 이후로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적 부심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이거 또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들조차도 네. 구속적 부심사를 통해서 풀려난다는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이 사건 전에는. 근데 최근에 잇따라 두 건의 사건에서 예. 구속적 부심사가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법률가들도 굉장히 이거 되게 새롭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예. 의 영장, 그건 영장 실질 심사였지만 한번 기각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재청구해서 이제 결국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특검에서 그 영장이 한번 기각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수사의 그 빈틈을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 그 네.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소 유지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구속적부 심사에서 기각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예. 수사팀이 별로 이렇게 너무 실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한번 좀 더 챙겨라라고 법원이 챙겨줬다, 배려해줬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보시는 예. 게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쓴 것은 네. 물은 계속 흐른다. 예. The show must go on. 예.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황우정 소장님. 예, 구속적 부심이 헌법에 명시된 이런 어떤 조치인데요. 예. 이 법률적 어떤 과정인데 저 부분이 실제로 1년에 3만 몇천 명이 영장이 발부되어서 예. 구속적 부심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제 저걸 통해서 풀려난 사람은 30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사문화되었다. 그러다가 네, 이번에 맞아요.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생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막 이렇게 이 교도소 입구에서 떠들고 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바로 판사한테 압력이 들어가고 또 구속적 부심에도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요. 저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사적인 어떤 압박이고 일종의 어떤 테러적 현상의 이 언어에 의한 테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 질서에 대한. 예, 그랬어요. 저런 부분은 어느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저런 부분을 직접 부인하는 일들이 잘 있는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법원장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대법원장이 현재 이 판사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압박에 대해서 전체 판사들을 대변해서 대법원의 뜻을 모아서 입장을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댓글 사건 수사 영장 기각을 포함해서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적폐 청산 이 작업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실제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뭐 여기 변호사 있는 분들은 뭐 자꾸 따지고 그다음에 관행을 따지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 일단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양심 있는 판사가 법 논리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구속 적부심에서 판정을 한 거예요. 그거 적절치 않아요. 제가 지금 듣기에. 예. 본인이 차 보시기에는 의원님 네. 양심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판사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럼 나머지는 양심 없는 판사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법대로 하여튼 이제 뭐 해석이 다른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그 왜냐하면 예,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예. 관행이 어긋난다. 아, 그래서 그동안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라고 네. 문제를 제기하길래 예. 이거는 재판관은 자기 법 논리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관행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해서 판단되는 것,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우선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게 어떤 그 법적으로 시비의 여지가 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댓글 사건.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도 제가 보면은 이 사실은 분명하게 현재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갖다 준 게 그게 상납이냐, 네. 그게 불법이냐라는 것을 논란을 해야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법무부에다가 갖다 준 것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댓글 사건이나 특수활동비 사건이나 전부 다 네. 이 윤석열 검찰이 예. 너무 그 의혹이 앞서서 오버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상당히 그 결과를 감당하기 힘들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호 소장으로. 이게 시간 안 지키는 이런 적폐는 언제 청산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여당은 적폐 청산에 대해서 각각의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에서도 이런 적폐에 저항하는 적폐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고, 야당은 지금 천명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적폐가 칼끝이 무뎌질 정도로 과부하에 걸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두 말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재판부가 한 입에 두 말해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느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시켜놓고 적부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갖다면 보기가 어렵다라고 어렵게 얘기하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하고 적부심할 때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무조건 구속으로 혐의를 입증을 다 하려고 하는 것도 관행은 고쳐야 되겠지만, 재판부도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법리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서 사법 불신을 자초하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님, 그 적폐 부화가 무슨 뜻인가요? 적폐에 과부하가 걸렸다.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말이죠. 네네. 네, 뭐 국민의당을 자유한국당이랑 싸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저희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요새 하도 통합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건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예,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냐, 안 그러면 정무적 판단이냐라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뭐 서양호 그 소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무적 판단의 가능성들도 일부분 있었다. 그 구속시켜 놓고 구속 적부심에서 내보내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장채고 이야기했던 뭐 언어에 대한 테러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썼는데, 실제 정치권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의 정당 소속이거나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언제든지 검찰의 구속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 안 그러면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비판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일련의 정치 행위 과정 속에서 사법부나 검찰이나 이 소속되는 내용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 거침없던 윤석열 후보가 암초에 부딪혔다 또는 급제동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급제동이고 암초이며 이것들이 적폐의 적폐 청산의 가부화가 걸렸느냐, 이 문제를 좀 따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명호 국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계속해서 기각되다가 다 또 구속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윤선
우병호 이 두 양반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기각됐거나 석방됐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하나하나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들어갔었을 때는 결국은 구속되더라. 예. 자, 이제 이번에 양 박사 차명진 전 의원 기록을 깼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적편해요. 이상입니다. 예. 다 하셨어요? 뭐 말씀할 기회가 많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너 입 다물라 그 이야기 아니었었어요? 아니 그거. 말을 못해요. 본인도 무슨. 자기가 하나만 한 얘기했다는 거 하나만. 그래서 남의 적폐 이거 캐내려면 본인도 돌아봐 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계속 저를 지금 적폐를 모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모시는 거죠? 아까 저 서영호 소장 잠깐 지적했는데 국민의당하고 그럼 자유한국당 통합합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그거 거예요? 아니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끝에 그거 다뤄야 되니까 조금 이제 서둘러 가자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서둘러 가서 협조 좀 국민의당,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될지까지 오늘 짚어볼 수 근데 있도록. 뭐 차명진 전 의원보다 제가 적폐가 심하나요? 예, 감투라는 건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지난 박근혜 정부가 공직사회에 남긴 유일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진박 감별 여론조사 그렇게 열심히 돌렸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은 국정원 특활비 5억 받아가지고 결제하고. 그런데 4.13 총선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짧은 답변으로 부탁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지금 이제 조사받게 됐죠. 김재원 의원. 그 블랙리스트부터 진박 여론조사까지 과연 누가 개입을 했을까요? 조윤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렸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로 구속 수감돼 힘들었죠. 그런데 나오긴 했으나 지금도 재판은 계속 중입니다. 현기환 정무수석 진박 실세 그리고 진박 감별사로 불렸죠. 그런데 부산 LCT 비리 몸통이라고요? 또 최근엔 특활비 관련 수사 선상까지 올라 있어서 돈 감별을 좀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김재원 의원은 친박 전략통으로 꼽혔죠. 그러다가 여론조사는 현기환이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죠? 하기야 뭐 계산 책임은 없는데 4.13 총선 끝나고 정무수석에 갔으니까. 왜냐하면 재직 당시 현기환 수석이 15년 7월부터 16년 6월까지 근무했고 이때 여론조사 비용이 이제 발생했는데 특활비를 갖다가 그거를 5억 원으로 깎아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재원 수석은 2016년 6월부터 2016년 10월 계산 당시의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과연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떤 점 조사받으셨습니까?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한테 뭐 인수인계 받으신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김기춘 실장한테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시 받은 거 있습니까?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는 의혹도 있는데요. 전임 정무수석으로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같이 보고 있어요. 늘 소통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여당은 물론 야당을 자주 찾아뵙고 늘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건 양문석 박사로부터 시작하죠. 예, 마지막까지 그 TK의 맹주가 되고 싶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 퇴임 이후에도 TK에서 맹주 역할을 하고자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4.13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참모들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1년 6개월이 남아있다. 예, 맞아요. 이 1년 6개월이라는 부분들로 TK 맹주를 굳힐 수 있다. 바로 직후에 K 미러 재단 일들이 본격화되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그때만 저는 길게 해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때만 해도 미래를 몰랐던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마무리 안 해도 되죠. 아니 그 예, 충분히 적폐 시간 안 지켜주셔서 되려면 마무리 안 해도 감사합니다. 돼요. 네. 사용호 소장 준비됐어요? 네. 예.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활비를 활용해서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려 5억이나 들여서 예.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여당이 예. 총선 승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퇴임 이후에 진박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멤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모좀 본 것 같고요. 요즘 드는 생각은 근데 얘들 마카 어디 갔노? 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그 알아들었습니까? 네. 뭐라고 했는데요? 네? 방금 우리 서영 소장 마지막 사투리가 무슨 뜻이었? 다시 안 해보시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넘어가시죠. 아, 국민의당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어요. 저 노영희 의원님. 당시 그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우리들이 꼽았던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친박 대 비박 간의 개파 싸움과 그다음에 최악의 공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처럼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옥새 들고 나르고 별 많았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그때 우리 말했던 그 지금 5억을 들여서 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그 조작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도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해서 보고를 네, 잘못했다는 그랬을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결론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작 네. 보고했다라고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단지 그분은 네.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 지들이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멍석을 깔아줘도 못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총체적인 당시 그 정부의 그런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장진영 최고위원. 진박 감별 여론조사 이거 여론조사 질문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물어봤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런 거를 삽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박을 여론조사로 판별을 할 생각을 했는지. 예.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 한 게 그 진박인데 이게 그 참진자의 진박이냐 아니면 질박, 지는 박, 패배할 박. 이게 여론조사된 게 이제 결국 패배한 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긴 박 이걸 찾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잘못 찾았다. 예. 썰렁한가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알아들었어요. 네. 이게 잘못한 여론조사죠. 그렇습니다. 황장수 소장. 네.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예. 저때 아마 선거 때 친박, 비박 싸움만 안 하고 또 무슨 최경환 부총리 같은 사람이 뭐 여성 대통령 발목을 잡아서 밤에 혼자 우니 어쩌니 이런 말을 안 하고 진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요. 저 선거에 서로 무난하게 이 한국당이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때 지면서 결국 탄핵에 걸리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죠. 그런데 저때 여론조사를 주로 TK 지역에 했고 여론조사를 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모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건 여론조사하고 관계없이 결론은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비용은 누군가가 좀 이렇게 챙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사 좀 해봐야 되죠. 차명희 전 의원. 이거는 이제 그동안 공개 안 된 얘기인데 이 총선 후보 공천 전에 사실은 일부 언론에 그 여론조사 한 게 돌았어요. 그 여론조사 한 게 저는 누가 했는지도 아는데 지금 말은 안 하겠는데 아마 그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냐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여론, 시중의 여론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좀 친박 쪽으로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우세하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사한 걸로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 현실과 다르다가 문제가 됐는데 그걸 유야무야했어요. 당시에 그 당에서 뭐 검찰에다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 찾아서 그 여론조사 한 사람과 여론조사를 조작한 내용을 적발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이미 저는 현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으로 담배값 인상, 청년 실업, 진박 논란, 옥새 돌고 나르샤 이런 것 때문에 시중의 여론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면 이익가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네 편 공천할까. 공천할까 그거죠. 그 명분을 맞습니다. 잡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게 아주 고약하고 나쁜 공천이었어요. 예.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국정농단 누군가에 기획된 것 같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하셨었죠? 네. 예, 예. 그런데 아마 이때부터 뭔가 스스로 국정을 농단하는 결론으로 가는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전화 주셨는데요. 패널들 간에 서로 뭐 적폐 우는 이건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더라도 듣기에 거북하시다 그러니까 좀 삼가 주시고 지금 상황이 뭐 대단히 좀 신중하지요. 지금 전국이.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차분하게 전국을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어쩜 이리도 하는 짓이 닮았을까 싶네요. 실장님, 정당한 작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내에다 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전 정무수석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어찌됐든 뭐 무리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투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 전화해서 e스포츠 협회 이기는 형님 거기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 질문을 잠깐 드렸더니 이게 벌써 시끄러워졌는데 일단 노영희 변호사께 제가 드렸던 질문. 영장실질심사하고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보면 구속에 대한 가부를 가리는 거라는 점에서 똑같다. 지금 제가 그렇게 잠깐 여쭤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주세요. 네, 그 말씀 맞는데요. 예. 우선 영장실질심사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1차적인 법원의 판단이 그 당시에 옳았느냐 옳지 않느냐를 두 번째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차 심판은 3차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네. 구속 그러니까 적부심까지가.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석방을 해주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성향이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는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에 검찰에서 내세운 그런 논리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진상규명에 우리는 방점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 유예하거나 불구속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으니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거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리들의 따지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 일단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네. 양심 있는 판사가 법 논리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예외적으로 구속 적부심에서 판정을 한 거예요. 그거 적절치 않아요. 제가 지금 듣기에. 예. 본인이 차 보시기에는 의원님 네. 양심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판사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럼 나머지는 양심 없는 판사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이제 해석이 다른 거죠. 네. 네. 하여튼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예. 관행에 어긋난다. 그동안에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라고 네. 문제를 제기하길래 예. 이거는 재판관은 자기 법 논리와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관행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해서 판단되는 것,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우선이다. 예.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게 어떤 법적으로 시비의 여지가 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댓글 사건.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도 제가 보면은 이 사실은 분명하게 현재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갖다 준 게 그게 상납이냐, 네. 그게 불법이냐라는 것을 논의를 해야 되면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법무부에다가 갖다 준 것도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댓글 사건이나 특수활동비 사건이나 전부 다 네. 이 윤석열
검찰이 예. 너무 그 의혹이 앞서서 오버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상당히 그 결과를 감당하기 힘들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호소장으로. 아, 이게 시간 안 지키는 이런 적폐는 언제 청산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여당은 적폐 청산에 대해서 각각의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에서도 이런 적폐에 저항하는 적폐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고, 야당은 지금 천명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적폐가 칼끝이 무뎌질 정도로 과부하에 걸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두 말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재판부가 한 입에 두 말해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느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시켜놓고 적부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도주 우려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예. 물론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이죠. 예. 이해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인신 구속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면 예. 이것은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고 평등원칙 위배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도 사실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정말로 솔직하게 양쪽에서 제대로 패를 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장진영 최고위원으로 갑니다. 예. 제가 이제 먼저 변호사로서 그 잠깐 소감, 소회 말씀드리면 이게 변호사 실무를 하다 보면요. 영장 실질 심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 이런 거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구속적부심은 사실상 최근 1995년에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된 이후로는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사전에 한번 법원이 걸른다는 건데요. 그게 95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도입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사가 이제 그 위력을 떨쳤지만 영장 실질 심사가 도입된 이후로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구속적부심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이거 또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들조차도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풀려난다는 걸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사건 전에는. 근데 최근에 잇따라 두 건의 사건에서 구속적부심사가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법률가들도 굉장히 야 이거 되게 새롭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의 영장 그건 영장 실질 심사였지만 한번 기각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청구해서 이제 결국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특검에서 그 영장이 한번 기각된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수사의 그 빈틈을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고 그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소 유지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수사팀이 별로 이렇게 너무 실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좀 더 챙겨라라고 법원이 챙겨줬다. 배려해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것은 물은 계속 흐른다. The show must go on.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황호정 소장님. 구속적부심이 헌법에 명시된 이런 어떤 조치인데요. 이 법률적 어떤 과정인데 저 부분이 실제로 1년에 3만 몇천 명이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제 적을 통해서 풀려난 사람은 30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사문화되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생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이 억울하다라고 막 이렇게 이 교도소 입구에서 떠들고 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바로 판사한테 압력이 들어가고 또 구속적부심에도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요. 저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사적인 어떤 압박이고 일종의 어떤 테러적 현상의 이 언어에 의한 테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 질서에 대한? 그래서요. 저런 부분은 어느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저런 부분을 직접 부인하는 일들이 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법원장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대법원장이 그런 현재 지적까지. 예. 이 판사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압박에 대해서 뭔가? 전체 판사들을 이 대변해서 대법원의 뜻을 모아서 입장을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댓글 사건 수사 영장 기각을 포함해서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적폐 청산 이 작업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실제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뭐 여기 변호사 있는 분들은 뭐 자꾸 따지고 그다음에 관행을. 적폐 수사 이딴 석방과 기각, 암초 만난 윤석열 호가 아닌가. 그리고 여야는 아전 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패널들의 시각을 여쭤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풀어주고 기각하고 암초를 만난 윤석열 호가 아니냐. 여기 세 분은 아이고 살았다. 법원에서 여기 못 지나가야 하고 석방 결정을 내려줘서 다 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적폐청산 윤석열 팀은 거의 다 왔는데 여긴 못 지나가에 걸린 거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당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거침없던 윤석열호 이대로 멈춤인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인가. 동상이몽 법원 석방 기각 결정에 따른 여야의 속내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 단이고 그들은 본연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결집해 주십시오, 장관님. 네, 장관님. 잠깐 나와주세요. 장관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는 불법으로 나와주세요. 현재 심경 어떠신지. 뭐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잠시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께서는 저 향후 재판에는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사실 각하님은 소명됐다고 보시면 여러분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자. 국장님 지금 어떤 혐의가 지금 구속 사유로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 환영 혐의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연지혁 사령관한테 뇌물 받으신 혐의도 부당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청와대부터 지시 없었습니까? 한 말씀만 자, 해주십시오. 우리 사례답게 인질로 불법 감금되게 계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